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장이 무서운 건 주가가 내려서가 아니라 서로 반대 신호가 동시에 뜨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금처럼 혼란한 장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게요. 워렌 버핏, 찰리 멍거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도 같이 다뤄볼게요. 오늘은 세 파트로 끝냅니다. 첫째, 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를지 내릴지 더 헷갈리는지 사례로 딱 찌르고. 둘째,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정리하고. 셋째, 불안장에서 계좌가 아니라 멘탈을 깨는 행동 세 가지만 끊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같은 날, 서로 반대 신호가 동시에 뜹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은 기술주라고 뭉뚱그려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가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뒤흔들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소프트웨어 쪽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사람 멘탈이 왜 흔들리냐면 AI는 대세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무너진다는 장면을 보게 되면 뇌가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한 방이 더 들어옵니다. 바로 반도체 급락입니다. 특히 AMD 같은 반도체는 실적 그 자체보다도 시장이 더 민감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이던스, 즉 다음 분기 전망입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이야기에 감동하는 장이 아니라 다음 분기 숫자를 냉정하게 따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AI는 대세라며? 근데 소프트웨어도 흔들리고 반도체도 흔들리면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가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이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AI 기대가 가격을 올렸다면 지금은 기대를 그냥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숫자가 뭐야? 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가이던스가 애매하면 가격이 더 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의 첫 번째 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또 완전히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5천을 언급할 정도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체감적으로 한국은 신고가인데? 라는 신호를 줍니다. 이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은 흔들리는데 한국은 강해. 그럼 지금 위험한 거야? 좋은 거야? 이게 혼란의 두 번째 축입니다. 여기에 정책 변수까지 붙습니다. 연준 의장 지명 이슈 같은 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나까지 동시에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 달러, 주식의 심리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혼란의 세 번째 축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한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원래 혼란 구간에 들어오면 같은 날 서로 반대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사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분석이 아니라 멘탈 싸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워렌 버핏, 찰리 멍거라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첫 번째, 불안의 본질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워렌 버핏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지금 왜 더 강하게 꽂히냐면요. 지금 시장은 정보가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고 서로 모순이라 불안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더 알아야 안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됩니다. 뉴스를 더 보면 안정되는 게 아니라 확신이 과열됩니다. 확신이 과열되면 포지션이 커집니다. 포지션이 커지면 변동성 한 번에 멘탈이 깨집니다. 멘탈이 깨지면 충동 매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충동 매매는 보통 손실을 더 키웁니다. 즉, 이 장에서 필요한 능력은 분석력보다 먼저 조급함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버핏이 말하는 인내는 감정론이 아니라 혼란장에서 실수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버핏의 또 다른 유명한 어록입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이걸 많은 분들이 공포면 무조건 사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군중 감정이 극단으로 치우칠 때 내 행동도 같이 극단으로 튀지 않게 고정하라.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소프트웨어가 무너지고 어떤 날은 반도체가 가이던스 이슈로 급락하고, 그런데 다른 시장에서는 신고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장면이 충돌하면 사람은 정답 찾기를 하다가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타이밍 기술이 아니라 혼란장에서 내 행동을 고정하는 안전벨트로 쓰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큰 돈은 매매가 아니라 시간에서 나온다. 이건 아무거나 영원히 들고 가라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대상에 한해서 시간을 길게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큰 돈은 매수와 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혼란장은 매매를 많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납니다. 오늘 AMD가 빠지면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내일 소프트웨어가 흔들리면 갈아타야 할 것 같고, 한국이 신고 가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결국 행동을 거칠게 만듭니다. 찰리 먼거가 말하는 기다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줄여서 실수 확률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혼란장에서는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가 더 중요해집니다. 제1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버핏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큰 손실은 돈만 깎는 게 아니라 멘탈을 부숩니다. 멘탈이 부서지면 그 다음 실수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피하라는 건 수익률 얘기이기 전에 멘탈 방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맞히기 경쟁이 아니라 조급함을 줄여서 실수 확률을 낮추는 게임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불안장에서 멘탈을 실제로 깨는 행동 3가지. 이 3가지만 끊으셔도 체감 불안은 확 줄어듭니다. 첫째, 리벤지 매매입니다. 하루 손실을 하루 안에 만회하려는 순간 시장은 상대가 아니라 감정이 상대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논리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손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면 실수가 터집니다. 둘째, 뉴스 과다 섭취 후 즉시 매매입니다. 지금은 뉴스가 많아서가 아니라 뉴스들이 서로 모순이라 불안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포 뉴스, 반도체 가이던스 뉴스, 신고가 뉴스, 연준 뉴스, 이걸 계속 먹으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신과 충동이 커집니다. 혼란장에서는 정보량이 아니라 정보를 소화하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셋째, 원칙 없는 비중 조절입니다. 불안할수록 느낌으로 비중을 만지면 결과보다 후회가 남습니다. 거물들이 말하는 규칙은 멋있어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혼란장에서 내 손을 묶어두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혼란한 건 많은 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호가 동시에 충돌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건 예측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조급함 때문에 행동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핏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혼란한 장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정보로 조금 낮춰드리는 것. 내일도 시장은 시끄럽겠지만 오늘만큼은 조급함부터 내려놓고 가시죠.